네, 협의원 할 때도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 있어요. 그냥 보통 좀 바쁘신 분들이나 내가 불리하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협의원 할 때도 이제 선임할 수는 있는데, 변호사가 있다라고 해서 무슨 뭐 이렇게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건 아니고 협상을 지식을 다 아는 상태에서 하게 된다라는 점은 있죠. 근데 협의라는 건 말 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내가 싫은데 상대방이, 이게 가장 사실 강력한 거거든요. 싫다라고 하면 뭐 협의가 안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상대방도 어느 정도 협의해야 할 의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많이 바쁘신 분들이나 그 사람이랑 어쨌거나 소송까지 하기는 싫은데 만나기는 싫고 직접 감정이 너무 많이 섞여 있고, 협의를 하려면 말을 하고 뭐 대면해 드릴 수 있으니까 대신 해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원이 사실 잘 되는 경우는 진짜 재산이 둘 다 뭐 나눌 게 없거나, 아니면 재산이 둘 다 진짜 너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넌 너 재산 가져가고 난 내 재산 가져간다, 이런 경우에 이제 협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재산은 뭐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건데, 자녀가 있을 땐 사실 협의원이 사실 힘들어요. 근데 여자분한테 양육권이 갈 확률이 높아서 뭐 그 여자분한테 양육 의지가 크다면, 이제 남자가 순순히 양보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재산만 남는다, 그 정도면 이제 협의가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좀 양보할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고 싶은데 협의로는 하고 싶다,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고 싶으면 그냥 소송을 하는 게 맞다. 많은 게 더 협의가 어렵긴 하죠. 아주 많은 사람도 있어요. 뭐 진짜 예전에 송중기나 송혜교 씨처럼 각자 명의로 재산 갖기로 하고 이렇게 조정이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빚이 있을 때 이것도 이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또 빚을 나눠야 된다, 그럼 또 협의가 안 됩니다. 빚을 나눈다는 개념은 사실 없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 만약에 빚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생겼다, 가정생활 운영하다가 생겼다, 같이 썼다, 빚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죠. 5대 5니까 5천만 원 너가 나한테 줘야지,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5천 밸런스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협의이혼은 빨리 끝난다, 그래서 나는 협의이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모두 다 충족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뜻이 잘 맞는다는 건데, 협의든 합의든 뜻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결혼할 때도 싸울 수 있거든요. 좋을 때도 싸우는데 이혼할 때 당연히. 근데 이제 협의가 된다? 이거 자체에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혼 사건 하는 변호사로서는 협의혼은 이제 평소에 정말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정말 TT끼리 정말 이거는 명백히 내 것 같고 법과 판례에 따라서 이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야 뭐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소송으로 하시는 게 많이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더 낫다. 물론 기간은 좀 더 걸리는데 협의혼 신청을 하고 다시 방문해야 되거든요, 법원에. 둘이 같이 법원에 가서 나 이혼할 겁니다 신청서 다 쓰고 이제 해야 돼요. 숙려기간 이후에 또 가야 돼요. 둘이 같이 가서 오케이 나 이혼할 거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애가 있으면 또 이제 애 때문에 숙려기간을 보통 3개월 정도를 잡거든요. 그럼 3개월 있다가 갑자기 남편 또는 아내가 나 못 가겠는데? 이러면 그냥 없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협의혼 신청을 다시 해서 3개월 있다가 또 다시 가거나, 아니면 그때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딱 2번만 해도 6개월 이상 가요. 한 7, 8개월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소송하는 기간이랑 차이가 별로 없다. 일단은 법에서는 이혼할 때 이혼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귀책 사유가 있어서 누가 유책 배우자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법률적으로.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육권 내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바람 내가 펴서 내가 헤어졌더라도. 물론 이제 애한테 뭐 정서적 학대를 했다라든지 또는 그 이상의 뭔가를 했다, 애한테. 그런 경우라고 하면 양육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지만, 뭐 부정행위를 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귀책 사유로는 양육권에 뭐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경제력도 중요는 한데, 근데 경제력에 따라서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면, 안 키우면 이 양육비를 줘야 되거든요. 또 경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애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게 되죠, 비양육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건이 뭐 어느 정도 평균적인 이상만 되면 큰 요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성이 아이 엄마니까 엄마 손을 많이 탄단 말이에요. 뭐 최소한 초등학생 때까지는. 애 엄마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면 보통 법원은 엄마한테 보내줍니다.